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도 이제 52주 신저가니까 3일 연속 지금 신저가 흐름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18만원도 지금 붕괴될지 아닐지 이런 어떤 이제 고비에 있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4일째, 3일째 지금 신저가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시장이 계속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시장도 지금 좀 안 좋아지면서 더욱더 지금 하락의 흐름들을 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만 1,000원 정도에 맞췄죠. 그래서 한 6,500원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24조 정도대로 줄어서요. 시가총액 순위도 지금 1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주식을 할 때 리스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이제 시장에 어떤 해당되는 종목을 관장하는 시장 전체적으로 있는 체계적 위험에 관련된 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고유의 비체계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체계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종목을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비체계적인 리스크를 극복하는 부분이고, 앞에 나와 있는 체계적인 어떤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그 금액을 나누어서 적립식으로 뭐 한다든지 현금 배정을 포트에 계좌에 좀 뭐 보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극복을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셀트리온은 계속 빠졌기 때문에 보유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연준이 올해 이제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관련되는 시그널은 어차피 뭐 작년부터 계속 이게 나왔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빠를 것 같다. 이런 어떤 매파적 행보가 12월 의사록이 이제 공개를 통해서 좀 알려지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성장주라고 하는 것이 가치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실적보다는 향후에 어떤 실적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셀트리온은 뭐 본래 이제 그 막연한 성장이 아니라 성장을 쭉 했는데 작년도의 어떤 실적이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했습니다만, 이 4분기 실적이 나와서 연으로 보면 성장을 했습니다만 성장의 어떤 속도가 2020년 어떤 기대치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이 성장주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밑에 분모로 나누어지는 할인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 가치주하고 이제 괴리가 이제 벌어지는 어떤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경구용 치료제, 특히나 하이자 관련되는 부분 정부가 또 이제 40만 부분 추가 구매 계약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악재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관들이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매도세 수급 부담이 계속 이제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좀 공매도인데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급의 어떤 악화들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전체 파는 물량의 10% 이상이 공매도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도 물량 중에서 475조 중에서 54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7조 중에서 16조이니까 거의 뭐 코스닥에서는 7.98,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쪽에서는 11.5니까 전체에 거의 한 뭐 10% 정도가 공매도 물량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보면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잔고 자체가 가장 많은 것들은. 그래서 이게 공매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원리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본래 공매도가 유럽에서 이제 네덜란드나 이런 데가 이제 17세기 때 나왔던 어떤 기법인데요. 지금의 선물 옵션이라든지 파생 관련되는 부분이 본래 나왔던 부분들이 뭐 해칭이라든지 뭔가 시장의 균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투기 기법입니다. 투기 기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몹쓸 기법이라고 이제 유럽의 역사책에도 보기 나와 있는데, 이제 19세기 초죠. 미국에서 이제 정권거래소가 이제 유용으로 이제 막 생길 때 이 유럽의 이런 기법들이 바로 수입이 됩니다. 마치 이제 미국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92년도에 금융시장을 뭐 개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제 자기들이 받아들였던 이런 기법들을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해야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니까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본래부터 있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썼던 것은 1970년대 이후에 이 포트폴리오 이론들이 이제 정형화되면서 기관의 어떤 자금이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롱숏이라고 하는 어떤 자금의 운영이 기본적으로 하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이유 자체가 뭐 시장의 균형이다. 그 다음에 뭐 좀 그 고평가를 좀 적정하게 한다. 뭐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그냥 앞서서 말씀 투기 기법이고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제도화가 안 돼 있고 수급이 안 돼 있는 부분들에는 역효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논란입니다만 근원적인 부분은 뭐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 가장 큰 피해가 셀트리온이 닫고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나서 계속 이제 공매도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을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2010년도부터 그 이전에 상장할 때부터 쭉 봤습니다만 세 가지에 관해서 계속 시장이 이제 의구심을 가졌죠. 약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FDA나 EMA 승인 받을 수 있냐, 승인 받고 나면 또 이제 잘 팔 수 있느냐. 근데 두 가지는 이제 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적정하게 이제 간접 유통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유럽에서도 입지적인 부분들을 했는데 2018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던 직판 구조가 아직 이제 정착화라든지 많이 미흡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영향들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경영진이 반드시 이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어떤 개발 능력은 다국적 그 제약사들의 수준입니다. 그 매출에서 연구개발비 R&D 비중이 19.2%면 그 기준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 작년에도 뭐 레키로나라든지 이 뭐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이 3분기까지 보시게 되면 정감이 전년 대비해서 높아졌죠. 매출이 이제 2020년도에 3분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이제 3분기까지는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연으로 보면 좀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상태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결과로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위주에서 이제 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 확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매출을 지금 이제 한 2조 정도 수준에서 최소한 이제 5조, 10조 정도까지 가져야지만 다국적 제약사의 어떤 흐름을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몇 년에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확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결정적인 또 시점이 되면 주가에 이제 반영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뭐 보시다시피 아마존에서 뭐 품절이다.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의 이 부분들 자체의 어떤 개발 능력은 계속 이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영업 이익단에는 연결로 평가가 받으니까 다 그렇게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확장 부분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4분기 관련해서 실적에 반영되고요. 본래 이제 미국 국방향 이 자가진단 키트 금액이 12월 달에 정정이 되었죠. 그래서 최대 부분들도 기간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 부분의 영향은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해 드리면요. 자, 셀트리온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제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수축을 하고 플랫형일 때 이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이 방향을 거래량 더불어서 만들면은 좀 방향을 좀 결정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연말에 이 배당락 이슈에서 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차트상은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배당락 이후에
바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 매도, 외국인들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어떤 불안과 더불어서 수급의 악화가 계속 나타나면서 주가가 장중에 17만 9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시간에는 한 500원 정도 올랐습니다만 공매도는 좀 줄었습니다만 공매도에 항상 뭔가 올라갈 때 압박과 이제 이런 어떤 상황으로 주가가 조금 이제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을 보시면 이런 점이다는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는 이제 작년에 조금 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뭐 연으로 보게 되면 성장률이 좀 줄었지 뭐 역성장을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성장의 속도 자체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올해 어떻게 이제 만회를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기대할 만한 어떤 결과들이 뭐 레케로나라든지 램시마이스시라든지 유플라이마라든지 기존의 이제 쓰리마가 어느 정도의 어떤 반응과 나머지 파이프라인의 어떤 개발 능력들을 적정하게 인정받을까? 그러면 이제 2019년도에 어떤 이 바닥의 어떤 이 급락 이후에 조정 이후에 올라갔듯이 뭐 이렇게 뭐 급등을 뭐 한다기보다는 적정 가격의 어떤 라인은 최소한 뭐 한 25, 30대 이런 가격 수준에는 있으면서 뭐 향후에 어떤 장기적인 흐름을 모색해야 되니까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 부분들은 이제 기간상으로는 이제 빠르게 지금 회복되지가 않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조금 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수급의 어떤 개선들과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의 어떤 반응들을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어떤 상황이다. 이런 모습들 보시면서 장기 어떤 흐름에서는 뭐 괜찮습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이 회복들이 좀 쉽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1월 달에 어떤 여러 가지 수급 이슈들이 감해서 이제 셀트리온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면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가격들은 이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어떤 이제 부진들 때문에 쉽게 좀 되돌리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니까요. 자, 18만 원 이하 밑에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이전에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거의 뭐 13만 원 미만까지 내려갔다가 이런 어떤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단기 이제 좀 V자 형태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이 흐름들이 어느 시점에 좀 나올지,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올 초, 1월달, 2월달, 3월달 이제 결산이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이달 이제 초부터 이제 다음 달 이제 중순까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조금 한번 지켜보셔야 했던 상황이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셀트리온 흐름들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좀 복귀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